118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16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판 위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공 4개. 그럼 이 흰 공 4개는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검은 공 4개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18개의 바로 공을 이 16개의 정사각형 안에 놓으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 주는 공을 놓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 보라고 하네요. 자, 일단 흰 공은 각 행과 각 열에 한 개씩 놓는다 그랬습니다. 바로 행과 열의 교차점에 하나씩 놓는다고 했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검은곡은 각 열에 한 개씩 놓는다고 했습니다. 검은곡은 각 열에 하나씩 둔다고 했네요. 그럴 때 각 열에서 흰 공과 검은 공은 이웃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이 열에서 보면 흰 공과 검은 공은 서로 어떻습니까? 이웃하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흰 공을 먼저 놓아 볼까요? 흰 공은 각 행과 각 열에 한 개씩 놓는다. 그 말은 이 행을 봐도 흰 공은 하나만 있어야 되고 이 열을 봐도 흰 공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흰 공을 놓을 때 우리가 행을 기준으로 생각해도 되고 열을 기준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즉, 이 열에 흰 공이 2개 못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흰 공을 넣는 경우는 바로 행에 하나씩 두면 되니까 맞죠? 각 행에 하나씩 두면서 각 열에도 하나씩 줘야 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 공이 여기 놓인다면 두 번째 흰 공은 예를 들어서 1열이나 1행에는 놓이면 안 되겠죠. 즉, 이열에 2행, 3행, 4행 중에 하나를 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그러면, 흰 공을 이 1열에 먼저 둘 때, 1행이나 2행이나 3행이나 4행이나 이 네 개의 행 중에서 하나를 놓을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흰 공이 먼저 1열에 놓일 경우에는 바로 이 네 개의 행 중에서 하나의 행에 놓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이 끝나지 않았죠. 자, 그럼 여기 놓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 흰 공은 이 2열에서 절대로 이 2열에서 1행에 두면 안 되겠죠. 이 1행에 두면 같은 흰공이 되어 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곳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행, 2행, 3행, 4행 중에서 하나에 바로 흰공을 두면 되니까 세 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그림대로 여기에 놓였다고 가정하면 이제 흰공은 1행과 이 3열에 놓을 때는 1행과 4행에는 두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2행이나 3행에 두어야 되니까 몇 가지가 된다?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2행에 두었다면 마지막에 4열에 놓는 흰공은 모두 지금 1행과 2행과 4행에 모두 다 흰공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여기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자, 따라서 흰 공을 바로 배열하는 방법은 바로 4팩토리알 몇 가지가 있겠다? 24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흰 공을 이렇게 네 군데 이렇게 놓았다고 가정합시다. 이 24가지 중에 한 가지의 경우가 흰 공을 이렇게 두었다면 이제 검은 공을 두어야 되겠죠. 검은 공은 1열에, 각 열에 한 개씩만 놓는데 1열에 한 개, 2열에 하나, 3열에 하나, 4열에 하나 두는데 각 열에서 흰 공과 검은 공은 이웃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열에 둘 때, 1열에 지금 둘 때, 1행에 지금 흰 공이 있으니까, 자, 검은 공은 2행에는 둘 수가 없겠죠. 2행에는 둘 수 없으니까, 3행이나 4행, 두 개 중에 한 군데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검은 공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검은 공을 여기에 배치했다고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두 번째는 우리가 이행에 지금 흰 공이 하나 있으니까 이행에 흰 공이 하나 놓여져 있으니까 이 이행에 흰 공이 놓여 있기 때문에 검은 공을 일행에 이 3열 중에서 바로 일행에 두면 안 되고 삼행에도 두면 안 되겠죠. 따라서 어디에 둘 수밖에 없다. 사행에 둘 수밖에 없죠. 여기 두면 인접하고 여기 두면 인접하니까 바로 한 가지가 되겠네요. 맞나요? 자, 이제 삼행에는 여기에 흰 공이 있으니까 검은 공을 이행과 사행에는 둘 수가 없겠죠. 그죠? 이행과 사행에는 둘 수 없으니까 여기 일행에 바로 사열 자리에 하나를 둘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제 흰 공이 사행에 있으니까 이 검은 공은 자, 인접하지 않으면 되니까 바로 일행과 이열의 이행의 이 두 군데 자리에서 하나를 놓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흰 공의 배치에 따라서 검은 공은 두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가 되어서 네 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흰 공도 배치하고 또 동시에 연달아서 검은 공도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전체 몇 가지에 바로 놓을 수 있는 경우가 나온다. 96가지가 나온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흰 공의 배치가 이런 식이 아니고, 이 형태는 24가지 중에 한 가지의 흰 공의 배치잖아요. 그죠? 다른 형태로 놓아도 검은 공은 네 가지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다르게 그렸어도 한번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386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8개의 칸에 8개의 숫자 0부터 7까지를 각각 하나씩 적을 때 이 색칠한 칸을 포함한 이 가로줄 칸에 있는 이 6개의 숫자의 합과 이 색칠한 칸을 포함한 세로줄 칸에 적은 이 3개의 수의 합이 뭐하도록 같아지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은 가로줄을 계산할 때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세로줄을 계산할 때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가로줄과 이 세로줄의 합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 색칠한 부분은 가로줄을 계산할 때, 계산할 때 모두 포함되니까 이 두 개의, 세로줄에 있는 이 두 개의 바로 합과 나머지 몇 개, 5개의 합이 같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여덟 개의 숫자 중에서, 어떤 두 수의 합이 나머지 5개의 수의 합과 여러분들이 직접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두 개가 6하고 7일 때 나머지 5개를 더해서 13이 되는지도 찾고 7하고 5면 10이니까 나머지 5개에 대해서 10이 되는 것도 찾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럼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중복되는 수를 x라고 한번 놓아 볼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수가 와야지 우리가 가로줄과 세로줄의 합이 같은지를 고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가로줄의 합과 세로줄의 합은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각각의 가로줄의 합과 세로줄의 합을 각각 우리가 y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줄과 여기 있는 줄의 합은 y라고 생각했을 때 이 가로줄에 있는 수를 모두 더한 것과 세로줄에 있는 수를 그냥 모두 더했을 때 그것은 바로 무엇과 똑같아야 됩니까? 2y랑 똑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니 이 가로줄의 합과 세로줄의 합을 모두 한번 더해보면 그렇게 모두 더한다는 말은
0에서부터 7까지의 합에다가 이 x라는 것을 한 번 더 더해주면 되겠죠. 이 x가 0과 7 사이 중에서 어떤 수인지는 모르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모든 이 8개의 수를 다 더한 다음에 x는 한 번 더 카운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가로줄과 세로줄을 합친 바로 2y와 어떻게 되어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0에서 7까지를 다 더하면요. 1하고 7하고 더하면 8이고요. 2하고 6하고 더해도 8이고, 3하고 5하고 더해도 8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8, 3 얼마입니까? 24이면서 4를 한 번 더 더해줘야 되니까 28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28 더하기 이 x를 한 번 더 더한 것이 바로 가로줄과 세로줄의 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y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2분의 x 더하기 28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y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가로줄의 합 또는 세로줄의 합이잖아요. 그죠? 모든 자연수를 더했기 때문에 y는 바로 합이므로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2분의 x 더하기 28도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바로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분수가 자연수가 된다는 말은 이 분자 x 플러스 28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2의 배수, 즉 짝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얘가 홀수가 되어버리면 바로 소수로 답이 나오니까 가로줄의 합과 세로줄의 합이 소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바로 약분되어서 이 2가 1로 되기 위해서는 분자가 바로 2의 배수 짝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28이 무엇이니까 짝수가 되니까 바로 이 x 자체가 짝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x가 될 수 있는 수는 0과 2와 4와 6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 x에 들어올 수 있는 수는 0과 2와 4와 6 이렇게 네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x가 0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기에 0이 온다면 자, x가 0이면요. 이 자체가 얼마가 됩니까? 28이 되니까 y는 얼마가 되죠? 바로 14가 되겠네요. 28을 2로 나누어야 되니까 1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x 자리에 무엇이 왔다? 0이 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0을 일단 숫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1부터 7까지 숫자 중에서 바로 이 y 값이 바로 14가 되기 위해서는 이 x가 무엇이므로 0이므로 요 두 수의 합이 얼마가 되면 되겠다? 바로 14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1부터 7까지 수 중에서 제일 큰 수 6, 7을 더해도 13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두 수를 14로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즉, x가 0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x가 0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두 번째, x가 이번에는 2라고 간주해보고, x가 2면요, 얘를 더하면 얘가 2니까 얼마가 돼야 되죠? 30이니까 y는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15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x 자리에 누가 왔으니까? 2가 왔으니까. 자, 2를 이제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 7개의 숫자 중에서 15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맞나요?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y가 15니까 여기가 2잖아요. 그죠? 따라서 자, 전체가 15가 되려면
두 수를 더해서 얼마가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바로 13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13이 되는 경우는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6과 7이 가장 큰 수인데, 이 두 수를 더했을 때 바로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13이 되는 경우가 이것밖에 없죠. 따라서 6과 7을 여기에 써 넣으면 되고, 나머지 숫자를 이쪽에 써 넣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 이런 경우는 해당이 되니까 먼저 6, 7을 쓸 수 있는 방법은 6과 7 또는 7과 6으로 두 가지가 되겠죠. 즉, 이펙토리얼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냥 두 가지라고 말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과 7을 여기에 썼다고 가정하면 이제 6과 7도 숫자가 없고 남았는 수는 0, 1, 3, 4, 5 이렇게 다섯 개의 숫자를 여기에 마음대로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겠죠. 따라서 다섯 개를 배열하는 것은 5팩토리얼이 되잖아요. 그죠? 자, 숫자가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바로 놓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순열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2팩토리얼이 2가 되고 5팩토리얼은 120이 되니까 전체 몇 가지를 만들 수가 있겠다. 240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자, 다시 여기를 모두 다 클리어 시켜주고요. 자, 세 번째로는 바로 x가 얼마일 때, 바로 4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 4가 옵니다. 그럼 4는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있다,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x가 4면요. y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y는 x가 4가 되어버리면 32가 되니까 32를 2로 나누면 바로 16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한 줄의 합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바로 16이 되어야 된다. 16이 되어야 되는데 얘가 4니까 얼마가 필요하다? 12가 필요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4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 중에서 12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바로 7과 5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12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5와 7을 여기에 세로 줄에 자, 번갈아 가서 적는 방법 5와 7, 7과 5 두 가지 즉 2팩토리얼이 되겠네 이거죠. 여기에 5와 7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5와 7도 이제 더 이상 못 쓰니까 남은 숫자는 0, 1, 2, 3, 6 이렇게 다섯 가지를 여기에 가로줄에 순서 있게 배열하는 5팩토리얼이 되어서 위에 거와 동일하네요. 따라서 240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x가 얼마인 경우 6인 경우를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6인 경우면 자, 나머지 다 클리어 시켜 놓고요. 자, x가 6인 경우에는 x가 6이 되면요. 여기가 6이 되면 34가 되겠네요. 그죠? 34가 되니까 바로 한 줄의 합은 얼마가 되어야 된다? 바로 17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합이 17이 되기 위해서 얘가 벌써 6이 되니까 이 두 개의 합이 얼마가 되나? 11이 되는 두 수를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11이 되는 두 수를 한번 찾아보면 자, 7과 4가 더하면 11이 되고 5와 6을 더해도 11이 되겠죠. 그런데 벌써 이 수를 두 수를 더해서 11이 되어야 되는데 벌써 6은 여기에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6을 더 이상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5와 6이 11이 되는 것은 제외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므로 여기에 쓸 수 있는 숫자는 4와 7뿐이네요. 그죠? 그러므로 4와 7을 여기에 순서 있게 배열하는 방법도 이 팩토리얼이 되면서 맞나요? 나머지 숫자도 여기에 다섯 개의 숫자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5 팩토리얼이 되니 얘 또한 동일하게 24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x가 0일 때, 2일 때, 4일 때, 6일 때로 분류해서 풀어봤더니 0일 때는 바로 해당 사항이었고 나머지 경우가 모두 240이 되니까 240을 더해주면 되겠죠. 3개 240을 모두 분류를 했으니까 더해주면 바로 240 곱하기 3이 되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720가지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바로 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이 문자를 우리가 x로 두면서 우리가 가로의 합과 세로의 합이 같다는 말은 전체 8개의 숫자에다가 x를 한 번 더 더해준 게 가로와 세로의 합의 바로 몇 배가 된다? 2배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이 하나의 가로나 세로의 합이 바로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x 더하기 28이 바로 2의 배수다는 것을 찾아내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187번입니다. 주머니에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구슬이 각각 자, 1은 하나, 2는 두 개, 3은 한 개, 4는 두 개, 5는 세 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주머니 안에 자, 1이라는 숫자가 적힌 구슬은 하나, 2가 적힌 구슬도 하나, 3이 적힌 구슬도 하나가 있고요. 4라는 숫자가 적힌 구슬은 두 개가 있고, 5라는 숫자가 적힌 구슬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8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동시에 몇 개의 구슬을 끄집어낸다. 4개의 구슬을 끄집어내어서 네 자리에 바로 무엇을 만든다? 자연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를 우리가 카운트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같은 숫자라고 하면요. 4는 4와 같은 숫자고, 5는 이 세 개의 숫자가 같은 숫자가 되니까, 1, 2, 3은 서로 같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이 네 개를 뽑아내서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같은 숫자를 많이 뽑아봤자 몇 개까지 뽑을 수 있다? 세 개까지 뽑을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자, 같은 숫자를 3개 뽑을 수도 있고, 같은 숫자를 2개씩 해서 바로 이렇게 뽑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같은 숫자를 하나만 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모두 다 다른 숫자가 나올 수도 있죠. 이 4개 중에서는.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쉬운 거부터. 자, 같은 숫자가 없어요. 같은 숫자가 영상이다. 즉, 하나도 없다. 서로 모두 다 네 개의 숫자가 다 다르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자, 4라는 숫자는 두 개가 있지만 어떤 것이 나와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숫자 4가 되잖아요. 그죠? 5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1, 2, 3, 4, 5라는 숫자 중에서 바로 4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것과 동일하겠죠. 이 5가 나오든, 이 5가 나오든, 이 5가 나오든, 이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지장이 없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1과 2와 3가 간단하게 이 5를 뽑았다고 했을 때 이 네 자리를 만들어서 1, 2, 5, 3이 되던 이 5가 아닌 이 5가 나와서 1, 2, 5, 3이 되던 어떻습니까? 네 자리 자연수로서는 똑같은 숫자가 되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같은 숫자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1, 2, 3, 4, 5 다섯 개의 숫자를 가지고 바로 네 자리를 만드는 방법의 수와 똑같겠죠, 그죠? 따라서 다섯 개의 숫자 중에서 네 개의 숫자를 선택하여 순서 있게 배열하는 바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와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몇 가지가 되겠다? 120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숫자가 없기 때문에 맞죠? 자, 1, 2, 3, 4, 5 중에서 4개의 숫자만 나와서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같은 숫자가 바로 한 쌍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같은 숫자가 한 쌍이 있다는 말은 자, 같은 숫자가 여기 4와 4가 같은 숫자가 한 쌍이 될 수가 있고 5와 5가 한 쌍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한 쌍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4가 두 개가 반드시 나오든 5가 두 개가 반드시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4를 두 개 가지고 나와도 되고 5를 두 개 가지고 나와도 되니까 일단 두 가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일단 4가 두 가지가 나온다면요. 나머지 두 숫자는 무엇에서 나오면 되겠습니까? 1과 2와 3에서 두 숫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1, 2, 3, 5에서 1, 2, 3, 5에서 두 개의 숫자를 선택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5는 하나만 나와도 되니까. 그래서 1, 2, 3, 5,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일단 뽑아내야 되겠네, 그죠? 그러므로 4 컨비네이션 2가 되겠죠. 그 4 컨비네이션 2 중에 예를 들어서 2와 3을 뽑아냈다고 가정을 합시다. 아시겠나요? 물론 여기 2나 5가 와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누구부터 배열하면 된다? 이웃해도 괜찮은 2와 3을 먼저 순서 있게 배열하는 몇 가지, 두 가지가 있겠죠. 이 팩토리얼. 즉, 2, 3으로 배열할 수도 있고 3, 2로 배열할 수도 있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누구를 끼워 넣으면 되겠다? 4와 4를 끼워 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 4와 4는 같은 숫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4와 4가 끼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자, 여기와 여기에 4, 4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와 여기에 4, 4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와 여기에도 4, 4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여기와 여기에 들어간다면 4243이라는 숫자가 될 것이고 처음과 마지막에 들어간다면 4234가 될 것이고 자, 여기와 여기에 들어간다면 2434라는 숫자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맞죠? 따라서 사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된다? 세 가지가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3을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 곱하기 4 컨비네이션 2는 바로 6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2 곱하기 3이 되어서 12와 6을 곱한 바로 72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같은 숫자가 몇 쌍이 되도록, 두 쌍이 되도록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생각해 본다면, 이때 두 쌍은 4, 4 두 개와 5, 5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럼 4, 4, 5, 5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 이웃하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4, 5, 4, 5가 되든지 아니면 5, 4, 5, 4로 교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교대죠, 교대. 우리가 순열의 탑5에서 교대로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몇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까? 바로 두 가지 뿐이죠. 그죠? 두 가지 뿐입니다. 자, 따라서 120가지와 72가지와 두 가지를 더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같은 숫자가 몇 쌍이 되도록 세 쌍이 된다면 같은 숫자가 세 쌍이 된다면 5를 모두 다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같은 숫자가 세 쌍이 되어 버리면요. 무조건 두 개는 이웃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세 쌍인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이 세 개를 더하면 되니까 120 더하기 72 더하기 2가 되니까 바로 120 더하기 74를 생각하면 바로 194가지의 숫자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188번입니다. 자, 길동이는 어느 인터넷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인 바로 070513. 자, 바로 길동이의 생년월일이 바로 2007년 5월 13일이라는 의미겠죠. 그죠? 그리고 영어 이름인 바로 길동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럴 때 비밀번호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요. 자, 앞에 네 자리는 숫자, 이 숫자를 사용하고 뒤에 네 자리는 이 알파벳을 사용하여 총 8자리의 비밀번호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 총 8자리를 만드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8자리의 비밀번호를 만드는데 요 앞에 네 자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주고 숫자로 만들어주고 뒤에 네 자리는 바로 영어 알파벳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주민번호 앞자리에 6개의 숫자 중에서 4개를 사용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0이 2개 사용될 경우에는 0끼리는 서로 이웃해야 된다. 즉, 0이 2개 사용하면 0은 반드시 2개를 뭐한다?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0 2개 사용할 때는 이 0을 묶어버리면 된다. 즉, 주머니 속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영어 이름의 7개 이 알파벳 중에서도 4개를 사용하여 우리가 나열을 하는데 G가 2개 사용돼야 돼요. 즉, 이 G와 G는 반드시 사용이 되고 G와 G 사이에는 적어도 한 개의 모음이 나열하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모음은요, I와 O밖에 없네요. 모음은 바로 I와 O 2개고요. 그러면 자음은 무엇입니까? L과 D와 바로 N 3개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럴 때 비밀번호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숫자 4자리부터 만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0이 2개 사용될 경우에는 0을 0끼리는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이 7개의 바로 숫자 중에서 0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때와 한 번 사용할 때와 2번 사용할 때로 세 개로 분류해서 생각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숫자를 먼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0을 사용하지 않는다. 0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자, 두 번째는 0을 몇 개 사용하겠다? 한 개만 사용하겠다. 세 번째는 0을 몇 개 사용하겠다? 2개 모두 사용하겠다. 이렇게 분류해서 카운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0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0은 절대로 이용하지 않으니까 바로 7513 이 숫자 4개로 네 자리 자연수를 네 자리에 바로 이 비밀번호를 먼저 앞에 만들어 주면 되죠. 그럼 7513을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4팩토리얼로 끝나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제 0을 한 개만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0은 반드시 하나 뽑아내야 되고요. 그럼 0을 뽑아냈으니까 이 0을 우리가 선택했다면 이 0은 이제 사용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7513, 4개의 숫자 중에서 일단 몇 개를 뽑아야 됩니까? 바로 3개를 뽑아야 되겠죠. 3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니까 0을 일단 하나 뽑는 것은 한 가지죠. 왜? 같은 0이니까. 그죠? 그러면 나머지 7, 5, 1, 3, 4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 일단 3개만 뽑아야 되죠. 그 뽑은 게 만약에 7, 5, 1이라고 가정한다면 0을 한 개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이 뽑은 4개를 가지고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겠죠. 이때 비밀번호를 만들기 때문에 이 제일 앞에 숫자에 0이 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는 거죠. 아라비아 숫자 자연수를 만든다고 한다면 최초의 이 가장 큰 자리에는 0이 못 오지만 지금은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제일 앞자리에 0이 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따라서 그냥 4팩토리아를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일단 조금 계산해 볼까요? 얘는 24가지가 되고요. 자, 얘는 4 컨비네이션 3은 4가 되잖아요. 4 곱하기 24가 되어서 바로 96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이제 0을 2개 사용한다면요. 0 2개는 무조건 뽑아내야 되니까 나머지 바로 0이 아닌 어떤 숫자 7513 가지고 7513 가지고 일단 몇 개의 숫자를 바로 2개의 숫자를 뽑아내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뽑아내는 숫자가 7과 5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 앞에는 0과 0, 7과 5, 4개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0끼리는 서로 이렇게 2개가 될 때는 반드시 이웃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하나의 주문에 넣는 이 0 2개를 하나로 보고 7로 3개의 숫자를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겠죠. 그러면 3팩토리알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머니 속에는 영영의 자리를 바꾸는 것까지도 생각해야 되는데 0과 0을 자리를 바꾸어 봤자 그럼 몇 가지니까 한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0과 0이 같은 숫자니까 자리를 바꾸어 봤자 한 가지겠죠. 따라서 4 컨비네이션 2는 바로 6가지가 되고 3 팩토리얼도 6개고 이런 곱하나 만화가 되니까 바로 36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숫자만 우리가 다 만들 수 있는 것은 24가지, 96가지, 36가지를 더해주면 되니까 자, 24와 96을 더하면 바로 120이 되어서 120 더하기 36 얼마가 되겠다? 바로 156이 되겠네요. 자, 숫자 네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바로 156가지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이 알파벳으로 바로 만들어 주는 걸 생각하며 그 가지수를 구한 다음에 156과 뭐 하면 되겠다? 곱해버리면 되겠습니다. 맞죠? 숫자 네 자리 만들고 알파벳도 만든 것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알파벳을 만들 때는 자, G는 반드시 2개가 사용되어야 돼요. G는 반드시 2개가 사용되면서 G와 G 사이에는 적어도 한 개의 모음이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G와 G는 반드시 사용하는데 이 사이에는 적어도 한 개의 모음이 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의 모음만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 네모가 오는 자리를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모음이 오는 자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네 개로 나열하는데 G와 G 사이에 바로 모음 하나, 자음 하나가 와도 상관이 없겠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G와 G 사이는 적어도 한 개의 모음이 온다고 했으니까 2개의 모음이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는 이 모음의 위치와 자음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 지와 지 사이에 모음이 적어도 하나 오라고 했지. 어떤 뭡니까? 이 문자가 두 개 와도 상관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 자, 지와 지 사이에 바로 모음이 하나만 오라고 했기 때문에, 모음이 하나만 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요게 어떻게 보면 바로 박스 제작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박스를 제작했으니까 지와 지 사이에 모음 하나가 오기 위해서는 I가 와도 되고 O가 와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I가 오는 경우와 O가 오는 경우 바로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되나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토탈 네 개의 문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일단 i가 왔습니다. i가 왔다고 하면 하나의 문자가 더 와야 되죠. 하나의 문자가 더 와야지 네 개의 문자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문자는 무엇입니까? 자음, L, D, N 세 가지가 올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왜냐? 여기에 모음이 오는 것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 이 박스 제작을 한 다음에 여기에는 바로 자음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음 여기에 모두 여기 오지 못한 모음 O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O가 와도 되고 L이 와도 되고 D가 와도 되고 N이 와도 되니까 바로 몇 가지가 된다? 네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L이 왔다면 맞나요? L이 왔다면 이 L이 온 상황에서 이름을 순서 있게 배열한다. 이 박스를 하나로 보면 이 박스 뒤에 L을 쓸 수도 있고 이 박스 앞에 무엇을 써도 된다. L을 써도 되겠죠? 따라서 몇 가지다? 두 가지가 되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바로 16가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G와 G 사이에, 자, 두 개의 문자가 오는데, 두 개의 문자가 오는데, 자, 여기서 적어도 한 개의 모음을 나열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적어도 한 개의 모음. 그러면 사실, 적어도 한 개의 모음이 온다는 말은 사실 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될 수가 있겠습니까? G와 G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오는데 두 개의 문자 모두 다 무엇이 와도 된다? 모음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 두 문자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모음이 오라는 말은 두 문자 중에서 하나만 모음이 되어도 되고 두 개 모두 다 모음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뭡니까? 모음이, 자, 지와 지는 위치가 끝났으니까, 모음 두 개 중에 하나가 오면 되고요. 모음 두 개 중에 아이가 왔다고 할까요? 그럼 여기는 자음 세 개 중에 하나 오는 몇 가지가 되겠다? 6가지가 되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여기 자음이 오는 세 가지와 모음이 오는 두 가지가 되어서 바로 6가지가 되겠네요. 여기는 모음만 두 개 와야 되니까 IO가 와도 되고 OI로 와도 되니까 바로 몇 가지가 되겠다?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전체 몇 가지가 됩니까? 14가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체가 몇 가지가 된다? 30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를 어떻게 생각해도 되겠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자, G와 G가 이렇게 오는데요. G가 오는데, 이 사이에 어떤 게 와도 된다. 즉, 전체 아무거나 와도 되는 경우에서 G와 G 사이에 누가 오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습니까? 모두 다 자음이 오는 경우를 뭐 해도 되겠다? 빼줘도 되겠죠. 즉, 여기에 어떤 것이 와도 돼요. 어떤 것이 와도 된다는 말은 전체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무조건 뭐가 오는 경우를 빼버리자. 자음이 오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와도 된다는 말은 G와 G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문자 중에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다섯 가지. 그러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20가지 중에서 자음과 자음이 올 수 있는 경우는 자음이 세 개니까 LDN 중에서 세 가지가 오고 그 한 가지가 왔다면 나머지 두 가지가 오는 경우가 되어서 20-6 이렇게 해도 몇 가지가 되겠다. 동일하게 14가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숫자를 만드는 게 156가지고, 이렇게 알파벳으로 네 문자를 만드는 게 여기 16과 14를 더해서 30가지가 되오니, 결론적으로 전체 만들 수 있는 바로 비밀번호는 156에다가 30을 곱해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0을 적어주고 3, 6이 18이고 3, 5, 15니까 16이 되겠죠. 그리고 3위는 3에다가 1이 올라왔으니까 결론적으로 몇 개의 비밀번호를 만들 수가 있다? 4680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숫자 부분과 알파벳 부분을 자, 구분 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는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389번입니다. 자, 다음은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럴 때 가나다를 우리가 식을 찾아주면 다음 식의 값은 쉽게 찾아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식을 가지고 우리 이제 우변에 있는 식을 만들어 준다는 건데 일단은 컨비네이션이 나왔으니까 컨비네이션에 바로 변화를 해줘서 풀어주면 팩토리얼로 바꾸어주면 되겠죠. 자, n 컨비네이션 r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 m 팩토리얼을 만나요. r 팩토리얼로 나누면서 또 동시에 n에서 r을 뺀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는 바로 공식을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m 플러스 3 컨비네이션 n은요. 한번 해볼까요? m 플러스 3 팩토리얼을 맞나요? 무엇으로 나누어 주고 바로 m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고 자 또한 누구에서 누굴 뺀 m 플러스 3에서 n을 뺀 바로 3이 되겠죠. m 플러스 3 마이너스 n은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m 팩토리얼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죠? 3 팩토리얼을 곱한 것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에 자, 뒤에 부분은 마찬가지로 m 플러스 3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을 무엇으로 나눈다? m 마이너스 1 팩토리얼로 먼저 나눠주면서 마찬가지로 m 플러스 3에서 m 마이너스 1을 빼야 되죠. m 플러스 3에서 m 마이너스 1을 빼면 n이 사라지면서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에 바로 4 팩토리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랬는데 일단 이렇게 바꾸었는데 이 다음 식을 보니까 어떤 팩토리얼로 지금 묶어냈죠? 여기가 곱하기겠네요. 여기 갈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를 가만히 보면요. n 플러스 3 팩토리얼이 어떻습니까? 공통인수가 되는데 앞에 부분은 m 팩토리얼 3 팩토리얼 분의 1이 있고 뒤에 부분은 m-1 팩토리얼 4 팩토리얼 분의 있으니까 딱 맞네요. 자, 바로 누구로 묶어내자? 분자에 있는 m 플러스 3 팩토리얼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자, 분모는 m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 분의 1 마이너스 여기는 m-1 팩토리얼 4 팩토리얼 분의 1로 이렇게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가에 들어갈 말은 바로 이 m 플러스 3 팩토리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뒤에 팩토리얼이 있네요. 그죠? 팩토리얼이 있으니까, 자, 요 팩토리얼은 빼버리고, 자, 이 팩토리얼이 여기 있으니까, 그죠? 따라서 가는 m 플러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계속 m 플러스 3 팩토리얼이 되면서,
자, 곱하기, 자, 이 갈로속을 하나로 통분했다는 말이겠죠. 바로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서 하나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이 뒤에 있는 관로 부분을 통분해버리자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 무엇으로 통분했습니까? 여기에 n 팩토리얼 4 팩토리얼이죠. 그러니까 n 팩토리얼 3 팩토리얼과 n-1 팩토리얼 4 팩토리얼의 최소 공배수를 찾았는 거죠.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n 팩토리얼 4 팩토리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4 하나만 곱해버린다면 3팩토리얼과 4를 곱해서 4팩토리얼을 만들 수가 있죠. 따라서 분모에 4를 곱했으면 분자에도 4를 곱해주는 거고 뒤에 부분은 4팩토리얼은 가만히 있는데 n-1 팩토리얼이 n 팩토리얼로 바꿨다는 말은 여기에 누구를 곱해주면 n을 곱해줘 버리면 n-1 팩토리얼에다가 n을 곱해버리면 얘가 n 팩토리얼이 되어서 전체 바로 최소 공배수가 n 팩토리얼 4 팩토리얼이 된다고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분모에 n을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n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n이 되니까 여기는 바로 4-n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나가 바로 뭐가 된다? 4-n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보니까, 다를 보니까요. 자세히 보면요. 자, 여기에 n 팩토리얼, 4 팩토리얼은 그대로 있고요. 자, 여기가 n 플러스 4 팩토리얼이 되었어요. 자, n 플러스 4 팩토리얼이 되려면 여러분들 얘가 n 플러스 3 팩토리얼이니까 얘보다 하나 큰 누구를 곱해주면 되겠다. 바로 자, 색깔을 바꾸어서 표시해야지 잘 보이겠죠. 자, 여기에 바로 누구를 곱해준다면 n 플러스 4를 곱하면 되겠죠. 근데 가만히 있는 식에다가 n 플러스 4를 곱했으니까 여기에 n 플러스 4로 나누어지면 식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곱해서 바로 n 플러스 4 팩토리얼이 되니까 이 앞에 들어갈 곳이 바로 n 플러스 4와 여기에 있는 4-n을 바로 곱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곱해서 바로 n 플러스 4 팩토리얼이 되고 여기 곱하기니까 4-n이 나와서 n 플러스 4분의 4-n이 바로 무엇이 되겠다? 다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는 그대로고요. 이 식이 바로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단 말입니까? n 플러스 4 컨비네이션 4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n 플러스 4 팩토리얼에다가 자, 4 팩토리얼로 나누면서 n 플러스 4에서 4를 빼면 n이 되니까 n 팩토리얼 되니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컨비네이션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가는 바로 무엇이 되고 가는 n 플러스 3이 되고 나는 4-n이 되고 다가 n 플러스 4분의 4-n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를 각각 FGH라고 했으니까 이 가가 바로 FN이 되고요. 이 나가 바로 GN이 되며 이 다가 바로 HN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H3이 바로 분모니까 자, 여기서 H3을 계산해 보면 N자리에 3을 넣으면 7분의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겠네요. 따라서 분모가 7분의 1이 되고요. 자, 분자는 얼마 됩니까? F1이죠. F1은 여기서 얼마입니까? F1은 N자리 1을 넣으면 4가 되니까 F1은 4가 되겠습니다. G2는요, 여기서 G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n이니까 바로 2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G2는 2가 된다. 자, 그러므로 자, 7분의 1에 바로 6이 되니까 자, 번분수 형태잖아요. 그죠? 이런 분수를 번분수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줘도 되죠. 그래서 이 7을 약분하기 위해서 자, 분모 분자에 7을 곱해주면 자,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4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4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컨비네이션을 팩토리얼로 바꾸어서 공통 인수를 뽑아내고 이 갈로속을 뭐 했다? 통분만 해버리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